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각 잡기 시작하는 각도기 역사안전입니다. 각이 잡히기 시작하네요. 드디어. 2850점? 2800에서 2850까지는 열려 있어요. 금 거보면. 예? 상승할게요. 예, 차트 금 거보면 2850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요즘 금을 좀 또 다시 자주 긋기 시작하셨나요? 아니, 지난번에 그 금이에요. 네. 그래서 2810에서 2860 그 사이에 어디쯤 네.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네, 일단은. 네. 거기까지 가면은 좀 최근 1년 동안은 좀 확연한 아웃폼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2800만 가면 올해는 플러스 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은 좀 드네요. 네. 올해 한 해만은. 작년 거 이제 따라잡으러 가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에 이런 거. 그럼 모르겠다. 그것까지 가려면 3,000원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빨리 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는 0.9%, 코스닥은 0.7%. 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반등세가 좀 있었고요. 네. 오늘 홍콩, 일본도 많이 올랐네요. 홍콩은 2%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뭐 알리바바가 아주 크게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하면서 난리 많이 났어. 올랐습니다. 저렇게 자사주 매입 화끈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도 지금 좀 자사주 매입할 회사들 굉장히 많은데 따져보면. 그렇죠. 너무 많죠. 네, 현금 많이 갖고 있는 거 뭐 하자는 거야. 좀 사지. 네. 네, 오늘 참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2.33%, 2년물도 2.17%까지 올라왔고요. 한국 10년물은 2.83%, 한국 3년물이 2. 거의 4%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은 참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0.16% 정도까지. 0.2까지 떨어졌을 때도 놀랐는데 0.16에서 지금 또 역전이 되게 생겼습니다. 한국은 뭐 한 0.4% 마찬가지로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 이제 안 좋다. 안 좋지, 안 좋아. 왜냐면 은행 그걸 빼는 거니까 이 은행 유동성을 빠지는 건데 근데 너무 빨리 먼저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장단기 역전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데까지 시차가 걸린 경우가 꽤 많거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연준에서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연준 얘기를 무시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꾸 들은 바가 있다 보니 그걸 기준으로 이제 세상을 또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확정적이다라고 굳이 꼭 딱 맞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도 잘 몰라요, 그거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업종을 보면요. 보험주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한화 손해보험이 8%나 올랐고요. DB 손해보험 6%, 삼성화재, 현대해상, 롯데손보가 5%, 4%대씩 상승을 했고요. 오늘 운수장비 섹터 여기서는 이제 항공우주가 8%나 올랐습니다. 오늘 뭐 방산주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항공우주 진짜 기술력 대비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죠. 네. 여기 밀떡들 막 입에 거품 불어요. 비행기 만든 거 몰라요? 왜 이렇게 싸냐고요? 아니, 이게 첨단 기술주거든. 네. 근데 그냥 일반 제조업으로 치면 밸류에이션이 싸진 않지. 10배는 아니니까. 근데 막 비행기 만드는 회사잖아. 엄청나거든, 얘네 비행기 만든 거. 마하로 막 날아갑니다, 비행기가. 그래서 막 다른 나라 필리핀 이런 데다 팔았잖아요. 그래갖고 그 두테르테가 처음에 그거 사가지고 이런 그지 같은 비행기를 샀냐 했는데 밑에 민다나오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막 이거 띄워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런 밀떡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죠? 잘 모릅니다. 밀떡들 이거 얘기하면 입에 거품입니다, 진짜. 네. 참 오늘 뭐 LIG 넥스원 이런 방산주들 많이 올랐고요. 수주도 뭐 엄청나게 계속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도 운수장비 섹터에 있죠. 오늘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다 3에서 5%씩 상승을 했고요. 오늘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도 1에서 3%씩 반등을 했습니다. 자동차 섹터가 오늘 사실 왜 이렇게 현대차가 3%나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그간에 많이 떨어졌던 걸 생각하면 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른 거예요. 심리도 최악이야.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 팔아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 지금. 악재는 뭐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와, 맨날 하반기 하는 것 같아요. 작년 초에도 하반기 그랬는데 잘못했습니다. 하반기가 지나서 이제 또 올해 상반기도 안 되고 올해도 하반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 밸류에이션 안 해봤거든. 나는 원래 이렇게 큰 주식들 뭐 밸류에이션 싼 게 없으니까 관심이 없어서. 근데 느낌적으로 보니까 좀 싸졌을 것 같은 느낌 들어 이제는. 네. 이거 진짜
주구장창 빠졌더만. 많이 네. 빠졌죠. 지금 네. 오랜 기간 빠져서 좀 사람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은 건설주 섬유의복 FNF가 4% 반등을 했습니다. 중국 네. 소비주들도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모양새고요. 건설주도 오늘은 중소형 건설사, 뭐 대형 건설사 전부 다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의약품 섹터가 오늘은 제일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셀트리온이 블록딜 때문에 7% 하락한 영향이었고요. 네. 예, 운수창고도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요. HMM이 오늘 4% 하락을 했고 항공주들도 한 1%대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지금 112불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WTI 기준으로. 예, 아무래도 비용 완전 부담 딱, 이슈이고요. 저기 보험주하고 정반대 입장에 있는 거죠. 좀 다르구나. 보험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오르니까 좋고 네. 얘네는 유가가 오르니까 나쁘고. 그렇죠. 네. 네. 예, 오늘 보험 섹터 한번 보면요. 일단 유가가 많이 올랐고 뭐 코로나 확산되고 해서 교통량이 좀 많이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휘발유 가격이 어떤 데는 2,800원까지도 받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비용 부담 때문에 그냥 대중교통 사자. 음. 이래서 이제 통행량이 좀 감소한 것 같고요. 네. 2월달 데이터가 나왔는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급격히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렇지. 운전을 해야 사고가 나지. 예, 운전도 많이 안 하고 또 코로나가 막 20만 명, 30만 명대 맞아. 늘어난 게 2월달에 컸잖아요. 저녁에 차 타고 청량리 그 막히는 그 서울 시내 중심을 배꼽을 그냥 뚫고 가면 네. 차가 하나도 없다니까. 음, 옛날 같으면 막 40분, 50분 걸리는데 막 20분밖에 안 걸리고 지금 대단합니다. 청량리 한번 제가 꼭 가봐야겠어요. 지금 청량리 얘기만 한 7번 들은 것 같습니다. 아, 그게 한국의 배꼽이에요. 딱 광화문 앞을 지나서 쫙 종로통을 지나가지고 쫙 신설동. 아우, 옛날에 엄청 막히는 길이거든, 그게. 제가 진짜 한번 직접 택시 타고 진짜 네. 20분 만에 가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예요. 네. 선배를 사기꾼으로 알아? 사기꾼은 아니지. 아니, 아니지만 언제 말도 많고 논다? 아니지. 네. 네, 그래서 좋네요. 보험주들.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개기는 후배들 나 너무 좋아하잖아. 개기는 후배들. 자, 알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참 그 손해보험주들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손해보험률이 얼마나 개선이 되었냐? 11개 손해보험사의 평균 손해보험률이 작년 2월 달에 84.7%였는데요. 네. 올해 2월 달에는 79.3%로 5.4%포인트나 와. 개선이 됐습니다. 대박이지. 예, 78, 요 정도 오면은 이제 거의 BEP 정도로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제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죠. 자동차 보험 판매의 85%는 상위 4개 보험사한테 쏠려 있는데요. 이 4개 보험사 평균은 77.4%입니다. 네. 네, 그리고 손해율이 낮은 곳은 메리츠화재는 정말 낮아요. 71%밖에 안 되고요. 롯데 손해보험은 77%, 삼성화재 76%, 한화손보 76%, DB손보 78%, 현대해상 79%. 웬만한 큰 데는 다 70% 예, 초반도 있고 후반대 정도에 네.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예. 네. 오늘 그래서 이 한화 손해보험과 DB 손해보험은 8%, 6%씩 올랐고요. 뭐 삼성화재도 5%, 현대해상도 4%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네. 금리 오르니까 오늘 은행주들도 좀 올랐습니다. 물론 이 장단기 금리 차는 조금 하락하고 있는 게 걱정스럽습니다만 오늘은 뭐 우리금융부터 해서 KB, 하나금융, 신한지주 다 1, 2%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어디야 누구야? 워렌 버핏의 그 벅셔가 그 하나 샀지 않습니까? 네. 네. 회사 보험사. 엘러겐이 그거하고 관련 없을까? 관계 보험사 없겠죠? 오르기요? 보험사 엘러겐이 샀으니까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나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워. 얘네들은 보험회사들이 운용이 상당히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국보다는 확실히. 한국보다는 훨씬 자유롭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채권 어느 정도 비중으로 사야 되고 그것도 또 뭐 국채를 사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채권 사면 뒤지는 거 아는데도 사야 되잖아. 물론 이제 장기 보유 캐리 끝까지 끌고 가서 그냥 이자 따먹기로 끝날 거긴 하지만 중간에 매매를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이거 매매하면 죽는다는 거 뻔히 아는데 난 이럴 때는 다른 걸 해야 되잖아. 나 미국처럼 나 잘할 자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 보험사가 네. 국민들한테 보험료 매달 받는 거 가지고 갑자기 막 주식 투자를 막 샀다 팔았다 한다. 이러면은 이제 가만히 있을까요? 금융 당국에서? 깨질까봐 그러죠. 워낙 깨진 사람이 많아서 그래. 나 너무 답답해. 나 같은 사람이 앞에서 했었으면 그런 일 없었을.
그것도 사실- 요즘 얘기긴 하죠. 옛날에는 못했지 나도. 네, 워런 버핏이 네. 성장한 계기가 이 보험주 가지고 성장을 좀 많이 크게 했잖아요. 아유 그럼요. 플롯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난 너무 부러워 이게 진짜. 한국에서도 운용 잘해서 보험료 덜 받고도 빵빵 보험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회사가 생길 수 있는 구조가 조금은 열렸으면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체를 위해서는 안전보장을 위해서 하도 운용 잘못해갖고 깨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그렇죠. 네.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막 한 2명, 3명 막 이렇게 나와주면 좀 제도 개선이 많이 일어날 텐데요. 네. 예, 어쨌든 오늘 운수장비 섹터 보면은 조선주들 많이 올랐거든요. 네. 수주가 요즘 계속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이 아프리카 선사로부터 총 2,100억 원 정도의 수주를 받았는데요. 이게 컨테이너선 5척 수주를 네. 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를 해서요. 24년도 상반기까지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대우조선해양도 미주 지역 선주로부터 5,200억 규모 LNG선 수주를 받았거든요. 2척이고요. 25년 말까지 인도할 예정이라 합니다. 네. 한국조선해양과 이 대우조선해양은 다 올해 수주 목표치를 빠르게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37.5%를 아직 3월이 다 안 끝났는데 달성을 했고요. 대우조선해양은 39%나 수주를 달성을 해서 아주 수주는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잘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5%씩 상승을 엄청 했고요. 오르겠죠. 네.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3%씩 상승을 했습니다. 조선주 좋네요. 주가 비싸진 않아요. 그쵸? 오늘 LNG 선 관련해서는 뭐 우크라이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또 막 다시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리오폴 나 그래서 이게 싫어. 전쟁하면 안 된다니까. 1,000명도 넘게 죽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사상자 많이 발생하고 있죠. 러시아 군인들도 수천 명 죽은 것 같은데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끔찍해 그 식구들은.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네. 그리고 현대차 울산 공장을 주말에 원래 특근을 하는데 이 가동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이 출고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탄력적으로 토요일 특별 근무를 시행을 했었는데요. 부품 공급난 때문에 지금 근무할 사람은 있어도 이제 차를 못 만들다 보니까 이 특근을 점점 일시 중단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19일 날 토요일에도 전 공장 가동을 중단했었거든요. 오는 26일 토요일에도 울산 지역 전 공장에서 특근을 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주 연속으로 이렇게 특근을 안 하는 거는 되게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하고요. 게다가 평일에도 이 어제 말씀드렸던 와이어링 하네스 부족, 요 부품 부족 때문에 지금 유럽의 BMW나 폭스바겐에서도 생산 차질이 아주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현대차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 출고 적체 상황을 보면요. 아이오닉 5, 포터 EV, 제네시스, GV60 이런 모델 인기가 참 많은 전기차인데요. 그렇죠? 1년 이상 대기를 해야 되고요. 산타페 하이브리드 9개월, 코나 하이브리드와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7개월 이상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 안 풀리네요. 예,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계속 하향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건 골드만삭스에서 현대차를 28만 5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기아는 11만 원에서 9만 원으로 하향을 시켰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나왔습니다. CLSA에서 현대차가 27만 9천 원에서 22만 원으로, 기아는 11만 4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난 저런 것만 나오면 이제 밸류에이션 추정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 목표가 하향이 많이 나오고 저런 거 나오면 이제 바닥 왔나? 막 이런 느낌이 이제 역발상 좀 자동으로 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목표가 하향하는 이제 대표적인 계기는 이제 실적 추정치가 하향해서잖아요. 그렇죠. 네,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면은 그리고 이제 주가가 따라서 선반영을 하고 그 주가가 이제 또 하락하면은 또 이제 또 반등의 계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LG이노텍 지금 신고가를 뚫었잖아요. 네, 신고가죠. 예, 아, 이 최고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계에서 LG노텍에 대한 목표가 하향을 막 줄을 이어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은 계속 목표가를 높게 잡고 있는데 네. 왜 외국계 증권사는 이렇게 막 후려칠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이것도 좀 반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니들이 IT를 알아? IT 잘 몰라요? 외국 애들. 일단 아시아인들이 훨씬 더 잘 알아. 우리 아마 미국에도 있긴 있을 텐데 우리나라처럼 IT 관련 유튜브가 많은 나라가 있을까? 아마 아시아권은 많을 것 같아. 네. 참 대단한 사람들 많더라. 진짜 많아. 네, 혀를 내둘러요. 진짜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네. 저도 그거 보고 유튜브 보고 배우니까 IT는.
예, 그리고 오늘 유가 112불 WTI가 돌파를 했죠. 그리고 근데 24일에 미국하고 EU하고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EU는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워낙 네. 에너지 의존도가 아우, 러시아에 높잖아요. 어렵죠. 예, 근데 과연 이 정상회담에서 EU도 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만약에 금지한다면 유가를 여기서 더 올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서 수입을 해? 미국? 다 팔 수 있을까? 당장 빨리 채우기는 힘들겠죠. 안 될 텐데 모자르니까 일단. 네. 예, 그래서 유가 상승은 참 불가피한 것 그냥 같습니다. 저렇게 해주니까 또 맞아.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과 서방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러시아는 유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네, 지금. 네. 그러네요. 참 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자재 개발 유통업체들 오늘 좀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이제 인도네시아, 중국, 호주에서 석탄 광산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팜 농장 운영하고 최근에 유연탄, 팜 오일 가격 상승에 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미얀마에서 가스전 운영 중이고요. 최근에 호주 천연가스 업체까지 인수하면서 오늘 이런 원자재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7%,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3%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것 때문에 맨날 질질 울었던데 저게 LG 상사 아닙니까? 뭐가 LG 상사였지? LX인가? LX 인터내셔널이 LG 상사 네. 하고 저게 대우 저거였나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옛날에?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예요. 그 어디 상사인데 저거 다른 회사였거든요. 대우인가? 네. 어쨌든 맨날 울었어요. 된다 하고 맨날 안 됐거든. 이런 날이 또 오네. 세상 돌고 도는 거야. 항상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어제도 사실 식량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식량난 뭐 초래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오늘 비료주들, 곡물주들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똑같이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오늘 UN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이 현재 식량난에 봉착했다. 이런 위기는 2차 대전 이후에 본 적이 없다라고 네. 굉장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옥수수 가격도 지금 최고치까지 계속 오르고 있고요. 안 좋은데. 밀 가격도 지금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다 싶더니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료 곡물주들 오늘 많이 올랐는데 러시아가 또 생화학 무기 사용을 고려한다는 소식에 유럽이 이제 군비 확장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생기면서 오늘 방산주도 상승을 했고요. 사료들 미쳤어요 지금. 예, 오늘 한일 사료, 현대 사료 어제도 상한가를 갔었는데 오늘도 상한가를 갔고요. 야, 지난번에 댓글로 이렇게 원자재 이제 인플레이션 우리가 계속 걱정하니까 뭐가 좋겠냐 했는데 다 하는 게 좋겠죠? 이랬는데 이게 틀렸네. 그냥 사료업체가 최고네 그냥. 네. 삑사리 조금만 삑사리 나면 이러네. 네. 참 심합니다. 이 사료주 중에 하나는 오늘 이 거의 발행 주식수에 만큼 거의 거래됐어요? 근접한 매수 잔량이 지금 상한가에 쌓여 있거든요. 요거는 참 정상이라고 보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투기적 매수. 근데 이제 워낙 시가총액이 낮은 회사들이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8%, 3%대씩 상승을 했습니다. 야, 이 방산도 안 돼가지고 맨날 울던 데인데. 야, 맨날 울었어요. 좀 옛날 얘기 아닌가요? 최근에 주가는 뭐 계속 우상해가지고. 제 마음에는 그 옛날이 지금 같습니다. 1년 반만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1년 반을 못 항상 기다려. 엉덩이가 문제죠. 네, 역시 이러면서 또 다시 교훈을 얻습니다. 네. 오늘 참 주주분들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 게 셀트리온이 오늘 7%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7%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전일 이 테마섹이 블록딜 했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테마섹이 이제 이온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셀트리온 지분 한 7%를 보유 중이고요. 블록딜 대상은 셀트리온 230만 주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60만 주 정도 네. 대상이 됐습니다. 이제 국내외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고요. 매각 금액으로 따지면 셀트리온이 한 3,900억,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700억 정도, 둘이 합쳐서 한 5,6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전일 종가 18만 1,000원에서 할인율은 한 6에서 9% 정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주가도 한 7%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테마색이 아직도 좀 더 있지 않아요? 지분이? 테마색 결국 다 팔 것 같은데. 아직 최대 주주 중에 하나였던 걸로 아는데. 네, 2대 주주죠 지금. 네. 저 다 팔 것 같은데 느낌에. 네. 저 팔 때마다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예. 근데 좀 시차를 많이 두고 계속 이렇게 매각을 하고 있어서. 네, 시차는 두고 매각은 하고 있죠. 네. 네, 빨리 이제 합병을 해야 될 텐데요, 셀트리온 그룹은. 합병에도 문제죠. 합병을 근데 하면 또 이제 악재 소멸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꿈은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네.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주식은 꿈이 현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꿈 꿨을 땐 주가 배수가 높아지지만 그게 현실이 된다부터는 냉정한 현실 배수가 적용되는 게 항상 주식 시장이었기 때문에 합병을 하고 나면 저는 이제 꿈이 현실이 되는 과정이라서 밸류에이션 측정치가 다른 거하고 비슷해지는 상황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문제죠. 예. 네. 그리고 오늘 엔터주들 굉장한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JYP 엔터가 오늘 8%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발매한 네 번째 앨범이 오리콘 주간 차트 1위를 달성을 했고요. 역대 해외 여성 아티스트 중에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하나금투에서는 JYP 엔터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64,000원에서 68,000원으로 상향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각각 한 팀씩 데뷔를 해서 최소 2024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갈 것이다. 영업이익은 1,000억 원 시대를 맞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JP모건에서도 오늘 하이브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예. BTS는 4월 라스베가스 오프라인 콘서트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븐틴, TXT 등 주요 아티스트도 이제 상반기에 오프라인 콘서트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BTS가 사실 저는 하이브에 거의 대부분 수익을 벌어다 주는 줄 알았는데 올해는 하이브가 한 50% 정도를 네. 이익을 차지할 거고 내년도엔 30% 차지할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예, BTS 의존도도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마리아나 그랑데. 아리아나 그란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난 그랑데 하면 그 커피 그랑데 사이즈 이런 것도 생각나는데 노래 정말 잘하더만.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냥 노래가 그냥 입만 벌리면 그냥 쭉쭉 나오는데 고음이 그냥 와 정말 대단하더라. 대단하죠. 진짜 대단하더군요. 그렇게 왜소한 체구여서 어떻게 너무 놀랐어. 노래 너무 어렸을 때 그렇게 노래를 불렀더만요. 10살 전부터. 10살 전부터요? 그냥 그게 나오더만 어렸을 때 삶 맨날 노래를 불렀어. 그러니까 야 진짜 와 걸어다니는 악기더만 사람이 잘하대 진짜. 멋있네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 한번 파면 또 쭉 파는데 파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계속 팔까 시간 아까워서 진짜 잘하더라. 네. 거기가 하이브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합쳤죠. 네. 뭐 이제 부분적인 것만이죠. 전부 다는 아닙니다. 예. 네, 그리고 근데 이제 JP모건에서는 하이브의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피어가 PER이 33배거든요. 여기에 30% 프리미엄을 줘서 42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비싸다. 이거보다 훨씬 높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높은 멀티플을 멀티플은 많이 높아요. 확실히. 네, 그래서 오늘 YG엔터 5%, SM 3.6%, 하이브 2.5%에서 오늘 엔터주들 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파생 상품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인 관련주들 다 강세를 보였는데요. 대형은행 중에는 첫 시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비덴트가 10%대, 우리기술투자, T사이언티픽이 4%씩 상승을 했습니다. 다 가상화폐 이 거래소 지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우리도 코인 같은 거 한번 발행해볼까요? 각국의 코인요? 각 코인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에서 한 코인씩 주고 언제 뭘 줄지는 보장이 없음. 그래서 코인 많더라고. 코인 너무 많아요. 예. 인베스트한컵에서 암호화폐 이렇게 100개인가 이러고 주로 850개인가까지 보고 포기. 정말 많네요. 정말 많아.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정말 많더라고. 네. 네, 그래도 오늘은 또 연속으로 계속 상승을 하니까 저는 기분 좋은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2,850까지만 일단 가자. 올해 그 코스피 수익률 플러스 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갈 길이 바쁩니다. 네, 2,850까지 일단 가는 걸로 하시죠. 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